AI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클라우드 쪽에서 영업이익이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AI 쪽의 매출이 증가는 했는데요. 시장에서 이 정도 갖고는 부족해. 이래서 시장이 좀 일부 영향을 받았었던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기업 실적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싸져 있다는 거죠. 주가가 과도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검증은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AI 버블론에 대한 이 논란, 대표님께서 좀 어떤 해석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버블론이라고 할 때 이제 어디까지를 버블이라고 보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교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번에 2분기 때 기업 실적이 어땠는지를 한번 리캡을 해드릴게요. 좌측 위아래 그래프가 주요 종목, 엔비디아는 이제 8월 달에 나오니까 엔비디아 빼고 나머지 M7 6개 종목의 예상 EPS와 실제 EPS 발표된 거, 그리고 밑에 테이블이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을 그려갖고 온 거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존하고 테슬라 정도 빼고 나머지 4개 종목은 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물론 구글 같은 데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매출, 기업 이익 다 좋았는데 AI 쪽의 매출이 증가는 했는데요. 시장에서 이 정도 갖고는 부족해. 이래서 시장이 좀 일부 영향을 받았었던 것이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인 기업 실적들이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백스셋이 매주 금요일 날 그때까지의 수치, 기업 실적 발표된 걸 다 산입을 해서 그 예상치를 포함해서 실제 기업이 성장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 좌측 그래프가 회색이 6월 말 현재 미국의 11개 업종의 평균 EPS 성장치를 발표한 수치였고, 곤색 그래프가 지난주 현재 발표한 그래프입니다. 빨강색 캡션 띄워놓은 에너지하고 머티리얼을 빼고 나머지가 다 기업 이익들이 평균적으로 다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 이익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참고로 우측 그래프가 저희가 이제 종목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 갖고 있는 ETF의 상위 1위부터 계속해서 그 주요 종목 한 두세 개 정도의 종목의 그 시장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애널리스트나 주요 참여자들이 스트롱 바이를 부르고 있는지, 바이를 부르고 있는지, 셀을 부르고 있는지 컨센서스하고 옆에 하이 에버리지 로우라고 해서 미국 월가에서 지금 엔비디아 같으면 가장 높게 타겟 프라이스를 부르는 것이 200불 보고 있고 가장 적게 보는 것이 90불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쭉 테이블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지금 엔비디아부터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부분이 지금 목표가 대비해서 현재가가 훨씬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싸진 거예요. 한 2주 만에. 가격 부담이 다 해소가 돼버린 거죠. 심지어 로우, 가장 낮은 목표치보다 더 낮은 종목들이 한 반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싸져 있다는 거죠. 이런 기회들이 있어야 신규 자금도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도 투자를 해서 훼손이 돼 있으니까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결국 다시 그 이상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매번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대신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 실적이 평균적으로 11개 미국의 업종에서 2개 정도 빼고 한 달 전 대비 오히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이상 우리가 뭘 믿어야 될까요? 이것도 못 믿겠다? 그럼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기예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말씀을 대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생성형 AI가 이 세상에 등장한 지가 지금 1년 반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난주인가요? 구글 실적 발표가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구글이 매출액, 이익 성장 다 비트했어요.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AI 부분에서만 지금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했는데, 실제 AI 클라우드 부분에서의 지난 2019년 이후 분기별로 매출액 성장 추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24년도 1분기 때 딱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봅니다. 생성형 AI가 기대감이고 실제 효과가 일부 반증이 됐고, 그래서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회사가 신규 비즈니스를 진출하고 사업 분야를 이제 시작한다고 할 때 KPX 투자하고 인프라 투자 미리 하고, 투자 먼저 하고 나서 뭔가 상품을 만들어내고 판매를 하고 이래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거 아닙니까? 지난 1분기에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 AI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클라우드 쪽에서 영업이익이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주가가 과도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AI라고 하는 뭔가 경제의 어떤 시스템, 구성원으로서의 인재 검증은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털을 닦았고 투자했고 했던 기간이었다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1년 반 된 거를 인재 버블이 벌써 왔고 AI가 이제 끝났고 좀 과한 반응이라고 보지 않으시나요? 저희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랙스톤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그 대체 자산 PEF 쪽에 가장 큰 하우스잖아요. 블랙스톤에서 발표한 이번 2분기에 뭐 신규 자금 340억 달러 해서 투자 집행 얼마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2분기 때만 53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을 했고 또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부동산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단일 분야 투자로는 가장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라고 해요. 정리를 해온 게 YTD로 연초 이후로 블랙스톤에서 부동산 쪽에 150억 달러 투자를 했고요. 그 부동산 중에 라지스틱스, 물류하고 렌탈 하우싱, 주택 분야 업종에 집중이 돼 있고, 가장 중요한 또 데이터 센터. 우리가 인공지능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연관되어 있는 게 두 개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입니다. 왜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연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고 거기에 전력이 또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데이터 센터 투자를 보면 실험량이 커요. 블랙스톤이 현재까지 데이터 센터 단일 프로젝트 분야 중에 55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이미 하고 있고, 올해 또 추가로 650억 달러 정도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블랙스톤이라는 회사가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력, 뛰어난 분들, 경험, 이런 분들이 집행을 하고 심사를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프로젝트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파이프라인이 살아있고 향후에 전망이 좋으니까 투자를 하겠습니까? AI가 버블이고 더 이상 이제는 뭐 수그러들 것 같고 이러면 이래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그 구글 CFO인가요? 실적 발표하면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죠. AI 관련한 과대 투자를 함으로써 얻는 리스크보다 과소 투자함으로써 얻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그랬어요. 투자를 안 해서 우리가 뒤처지는 것보다 투자를 해서 적당히 손실 보는 위험이 훨씬 작아. 계속 또 투자를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했겠냐는 거죠. 뭔가 AI 관련한 실제 효과,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인제부터 제대로 자리 잡는 기간입니다. 주가가 과도한 거를 AI 자체가 소멸된다, 뭐 버블이다, 꺾인다, 그러니까 좀 과한 반응을 좀 자제하자는 얘기죠. 대표님께서 이제 정리한 대응 전략은 제가 느끼기에는 결과론적으로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 대신에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나중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을 좀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럼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구태연하게 그냥 나와서 저희 거 제가 저희 상품 세일즈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매사, 증권사 같은 데서 이런 말씀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구태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그 와중에 지금 시장의 주도주였던 미국 시장 기준, 이제 빅테크, 반도체 이런 쪽의 실적들도 굉장히 양호했었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데이터도 보니까 그 실적 대비 또 어느 정도 저평가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내가 지금 시기를 폭락이 아니라 좀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기를 다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사모을 수 있을 만한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전략적 진입의 네. 기회. 그러면 이제 빅테크 반도체 쪽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계속 있겠다. 또 리더십은 살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현금 보유량이 웬만한 지방 은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이제까지 떴던 것이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금리를 인하시켜 준다고 하면 네. 중소형주는 좀 더 재무 부담이 좀 덜해지겠죠.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얼마 전까지 떴던 것이고, 그러면 대형주들은 뭐 혜택 없겠습니까? 리더십은 여전히 살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우리가 막 혁신 기술, 미래 기술, 뭐 우주 기술 심지어 다 떠올려 보세요. 다 테크고 IT고 다 반도체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수요는 계속 더 살아 있을 거고 수요는 더 증가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지금처럼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이러한 시장일 때 우리가 이러한 시장에서 결국 살아남아서 우리 자산을 지키고 이후로는 증식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까지 계속 말씀 나눴던 대로 펀더멘털에 집중하셔야 돼요. 펀더멘털에. 펀더멘털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뭘 봐야 되나요? 가격을 볼 것 같으면 그건 비트코인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가상화폐는 가격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건 투기가 되는 것이니까.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언더라잉 에셋, 기초자산은 기업, 기업은 경제, 결국 경기 펀더멘털, 경제, 실물 경제 기초가 탄탄한지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를 결국은 반영하는 겁니다. 주식은. 다만 주식이 좀 빨리 과도하게 반응을 해요. 거기에 투자 기회도 또 있는 것이고 뭐 진입점 기회를 또 주기도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인데, 그래서 하여튼 경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지금 제가 책 쓰는 것도 계속 그런 강조를 하면서 책을 쓰고 있고요. 경제, 경기 펀더멘털에 항상 집중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오늘 이춘강 대표님 모시고 또 다양한 인사이트, 또 소중한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지금같이 시장이 흔들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또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을 다 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시장이 이렇게 또 흔들릴 때마다 대표님께 러브콜을 드릴 테니까 맞아야 될 텐데. 네, 다음에도 또 좋은 말씀 해주시길 또 네. 기대하겠고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사실 또 대표님과는 또 행복학교라는 또 컨텐츠로 저희 부자TV 채널에서 또 새롭게 또 강의 형식으로 저가 또 배우고 하는 또 컨텐츠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한테 공부도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언제 이렇게 서서 해봤겠습니까? 제가 봐도 너무 어색하고. 근데 그런 표현하고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는 걸 계속 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워낙 이제 또 다들 투자하면서 느끼시겠지만 한국 주식만 우리가 또 쳐다보기에는 또 세상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으로 좀 과거 일본이 자국의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아서 결국 세상을 좀 넓게 봤던 시기를 또 답습하며 우리 또한 점차 세상을 좀 넓게 보고 좀 크게 보면서 우리 소중한 자산을 잘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또 어렵겠지만 최대한 또 쉽게 풀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이제 광쌤의 노력을 한번 이쁘게 봐주시면서 행복학교 컨텐츠도 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